자,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다시 현장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트컨버터의 민동준 대표님 모시고 실리콘밸리 진출 사례에 대해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제트컨버터 민동준입니다. 이번에 실리콘밸리 창업 사례를 발표할 거고요. 예,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기술보증기금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회사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 회사 창립 전에 IBM 쪽에서 가상화 기술하고 병렬 처리 슈퍼컴퓨터 관련된 기술을 한 10년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16년 전에 이제 한국의 가상화 전문 기업을 설립했고, 실제 미국 진출은 이제 2016년도에 이제 4년 반 정도 됐는데요. 일단은 제품이 있는 상태로 미국으로 갔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방금 이기아 대표님이 설명드린 것처럼 저게 B2B 쪽 기술이고요. 그리고 사스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건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재난복구, 클라우드로 자동 전환해주는 마이그레이션, 그리고 문제 생겼을 때 복구해주는 데이터 백업 포크 소프트웨어 3가지를 가지고 현재 미국에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 진출할 당시에 MVP 정도 제품은 아니었고요. 일단 국내 대기업의 레퍼런스를 들고 미국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출 이후에는 일본 기업하고 이퀴닉스 같은 기업에 몇 개 이제 납품을 현재 한 상태고요. 그리고 현재 계속 확대 중에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2010년인가 12년 정도에 먼저 실리콘밸리에 진출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기 전에 실리콘밸리에 대한 상상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마 실리콘밸리를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은 실리콘밸리가 한국에 있는 테헤란로처럼 아니면 미래도시처럼 되지 않았을까라고 상상을 하시는데, 아마 구글을 아마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어디 굉장히 좋은 건물 중에 하나, 높은 건물 중에 하나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시는데, 실제로 구글 앞에 가시면 이렇습니다. 한국 기준으로는 황당하죠. 구글이 있으려면은 테헤란로는 굉장히 발달된 쪽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실제로 저희 회사가 있는 앞에 도로입니다. 한국 기준은 거의 시골이죠. 근데 이게 막상 와서 보시면 실리콘밸리가 어디냐고. 제가 몇 년 전에 우버를 탔는데 실리콘밸리에서 태어난 여자분이 운전하는 거였는데 저희한테 농담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실리콘밸리가 어떤지 보러 온 사람인데 기사가 그분한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실리콘밸리가 어디예요? 여기요. 사진을 보신 대로. 실리콘밸리가 어디냐고요? 여기요. 그래서 굉장히 황당해하는.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실리콘밸리 진출에 대한, 저도 그랬고요. 굉장히 환상과 꿈과 희망을 갖고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실제 가보시면 현실입니다.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걸 알고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앞에서 이기아 대표님이 설명을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요. 실제 가기 전에 사전 답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운이 좋게 2015년도에 정부 지원 관련돼서 2주짜리 프로그램 사전 답사 기회가 있었고요. 그때 일주일 동안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하는 디자인 싱킹, 그리고 또 다른 일주일은 실제로 멘토가 할당이 돼서 현지에 있는 전문가, 잠재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 저희 제품을 소개도 시켜드리고 이제 반응도 보고 하는 거를 굉장히 2주 동안 압축해서 저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실은 미국으로 진출을 해야 될까 말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2주짜리 프로그램이라 2주 시간을 특별히 제 기준으로는 이제 투자를 해서 갔고요. 결국에는 이제 미국에 이제 정착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요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실제 미국을 가기 전에 생각보다 미국을 진출하면 미국에는 VC라든지 우리
잠재 고객들이 아 이렇게 좋은 제품이 한국에 있을지 몰랐다. 나 당신한테 투자도 하고 싶고 모두 하고 싶다라고 상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아까 보여드린 그 사진처럼 현실은 안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뭐 한 100개쯤 가면 99개 이상이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 1, 2년 있으면 뭐 투자도 받고 대박이 나서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회사, 아까 샌드버드 같은 회사가 될 수 있을 거로 상상을 하고 진출을 하실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100개 중에 샌드버드처럼 성공한 기업을 극히 예외적인 그걸 제외하고는 99개 이상의 회사들은 실제 3년도 아니고 5년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그걸 감안하고 가시는 근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기 MVP라고 하죠. 그 적어도 그 작동하는 구동하는 제품을 들고 준비가 상당히 많이 된 상태로 이제 진출을 해야 5년 걸릴 거를 뭐 4년으로, 3년으로 줄일 수 있을 거로 봅니다. 근데 MVP 뭐 거의 대부분 다 아실 텐데 혹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면 구글에서 찾은 그림입니다. 참 좋은 그림인데요. 보시면 위에 있는 경우는 앞으로 이제 투자자를 만나서 내가 뭐 자동차 뭐 테슬라를 만들 계획입니다. 근데 미국에 진출할 때 수레바퀴 하나를 딱 들고 가서 저 이 수레바퀴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 그 앞으로 투자해 주시고 몇 년 지나면 테슬라 그 전기차를 만들 계획입니다. 저한테 투자해 주세요. 이러면 투자자들이 이쪽에 전문가면 바퀴에 대한 전문가들이 전기차에 대한 전문가면 검토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깊은 레벨까지는 대부분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MVP라고 하는 건 최소한 작동이 되는 구동이 되는 제품 들고 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킥보드가 됐건 여기 뭐 스케이트보드가 됐건 실제 구동하는 거로 보여드리고 이게 나중에 투자받고 업그레이드하면 전기차까지 갈 수 있습니다라고 그 어느 정도 제품이 완성도가 있는 거를 들고 가야 실제로 시간을 뭐 5년 걸릴 거 10년 걸릴 거를 3년, 2년으로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여기서 굉장히 시간이 중요한 거는 실리콘밸리가 한국에서 투자해서 그 하는 그 돈 소모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인건비만 해도 한국의 몇 배고요. 실제 그 만약에 10억을 투자를 받았으면 실리콘밸리에서는 아마 1년은 못 버티는 게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시간에 대한 압박이 크고요. 그 대부분의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해서 실제로는 1, 2년을 버티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돈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저도 이미 그 미국에 진출한 지 이제 4년이 넘게 이제 돈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 대부분 저희 주변에는 그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투자받은 회사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2년 이상 미국 그 실리콘밸리 버티는 경우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미국을 진출해야 그나마 성공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은 미국에 진출을 하겠다고 뭐 사전 답사 이후에 이제 결정을 하면, 근데 결정했을 당시에도 당연히 MVP가 있어야지, 보여줄 수 있는 거가 있어야지 그 엑셀러레이터들이 운영하는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굉장히 훌륭한 뭐 백정원 대표 같은 멘토한테 뭘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야지 그분들이 뭘 고쳐주고 컨설팅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보시면 엑셀러레이터가 아까 보신 대로 Y 컴비네이터나 뭐 플러그 앤 플레이 같은 뭐 유명 회사에 들어갈 기회가 생기면 엄청난 그 시간 단축할 수 있는 기회인 거고요. 근데 혹시 그게 가능치 않다면 일단은 회사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에 지원했는데 뭐 합격이 안 됐다, 뭐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 기술보증기금이나 뭐 다른 데서 정부 지원이나 또 다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일단은 그 들어가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실제 저희가 2000년 초반에 10몇 년 전에 운이 좋게 그 한국계 굉장히 유명 그 VC를 만날 기회가 있어서 저희 제품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피드백 중에 하나가 그때는 저는 한국에 있었고 그냥 미국에 그 저희 기술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일단 미국으로 와라. 일단 와야지 뭔가 된다. 근데 그 당시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미국에 가야 되는지. 아까 이기아 대표님 말씀드린 것처럼 발표하신 것처럼 그
그냥 좋은 파트너 잘 만들어서 그리고 우리 좋은 제품 많죠. 원격으로 지원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분이 일단 와라. 근데 오란 이유 중에 하나가 실리콘밸리 쪽에 경쟁자도 많고 그리고 너네 제품이 그 현지화는 안 될 수도 있고 그 직접 몸으로 부딪히기 전에는 실제 성공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몇 년 후에 깨닫고 이제 16년도에 그때 진출을 했습니다. 그 백종원 씨도 방송에 많이 나오죠. 백종원 대표 같은 경우도 실제 음식점 사장님들을 그 실제로 장사가 안 되는 걸 대박 친 경우도 있잖아요. 뭐 돈가스 집 같은 경우에. 근데 그분들이 MVP가 있었죠. 실제 그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백종원 대표가 아무것도 없는 저 같은 사람한테 뭐 음식점을 그 열어갖고 대박치게 해줄게라는 백종원 대표님이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해서요. 적어도 그 기본 그 보이고 구동되고 움직이는 뭐가 있어야지 거기서 무슨 개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일단은 그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이나 이걸 다 거친 이후에 근데 그 법인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법인을 설립까지 결정을 하시면 이거는 뭐 마이너한 부분일 수는 있는데 그 처음에 뭐 델라웨어에 법인을 설립을 하냐 아니면 실리콘밸리에 법인을 설립을 하냐가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델라웨어에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 델라웨어에 법인을 설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뭐 투자가 훨씬 쉽고 뭐 M&A가 훨씬 가능성이 높고라고 해서 저도 잘 몰랐으니까 델라웨어에서 그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리콘밸리 산호세 쪽에 그 계신 그 한국계 미국인께서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텐데라고 했는데 그것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제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만약 실리콘밸리에서 비즈니스 시작을 하신다면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굳이 델라웨어에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산호세 법인을 만들 수 있으면 산호세에서 먼저 하시고요. 그 엄청난 건 아닌데 저 지금 델라웨어에 등록을 했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산호세에도 등록이 돼 있습니다. 실제로는 델라웨어는 페이퍼 컴퍼니인 거고요. 실제 그 일은 이제 산호세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 매년 양쪽에 그 운영비에 대한 그 세금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근데 델라웨어 큰 돈은 아닌데 안 내도 될 걸 아직까지 뭐 델라웨어 법인을 써먹지 못했거든요. 지금 그 법인 설립한 지 4년만 정도 됐는데 그래서 그거를 너무 많이 고민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뭐 실리콘밸리에 법인을 뭐 사업을 시작하실 것 같으면 일단 실리콘밸리 시작하시는 게 좀 맞아 보입니다. 아니면 시애틀에서 한다 그러면 시애틀에서 하시는 게 좀 맞아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좀 고민도 많이 하고 실제 그 계속 고생들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한국 스타트업이 미국에서 정상적인 법인을 설립해서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는데 이제 워크 퍼밋이 필요합니다. 이 워크 퍼밋이라는 게 딴 건 아니고 워킹 비자를 받는 거죠. 근데 워킹 비자를 언제 받아야 되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그쪽에서 그 컨설팅 관련된 이 법인을 설립한 컨설팅 관련된 분들을 영업적인 분을 만나면 당장 만들려고 하십니다. 근데 이게 당장 만들었을 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항목 중에 하나가 실제로 이 그 워킹 비자가 첫 번째 보통 스타트업은 1년 정도를 주는데 또 두 번 그 연장할 때 대부분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실제로 1년 뒤에 비즈니스가 정상적으로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워킹 비자가 없어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개인적인 권고 사항은 일단 실제로 비즈니스가 그러니까 매출이 나는 데까지는 1년 이상 걸립니다. 실제로 2년, 3년 뒤에 날 확률이 높고요. 그럼 가능한 한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매출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 워킹 비자가 없어도 불법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매출이 날 것 같은 시점쯤에 워킹 비자를 그 신청해서 실제로 얻어 놓으시는 게 그 향후에 뭐 고생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제 제 주변에 저는 운이 좋게 워킹 비자를 2번이 연장된 케이스고요. 실제 대부분의 주변에는 워킹 비자를 첫 번째는 다 성공을 했는데 두 번째부터 성공한 케이스를 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자 종류를 바꿔서 낸 케이스가 있고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얘기는 이렇고요. 그리고 이게 계속 중복되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가장
지금도 고생하고 있고, 앞으로도 고생하고 할 거라고 보는 게 영어입니다. 실제 한국에서 만약에 비즈니스를 시작했으면 저의 장점이라든지 그 차별화 포인트라든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할 수 있을 텐데, 미국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뭐 기본적으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고 한국어가 모국어고요. 영어에 대한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영어를 준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실제로는 그 대부분이 극복이 되긴 쉽지는 않고요. 그 극복을 안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현지에서 그 모국어를 하는 뭐 한국계 미국인이나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은 이미 실리콘밸리에서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고 실제 경험이 많은 우리 관련된 산업군에 있는 사람을 뭐 그 공동 창업자가 됐건 아니면 뭐 직원이 됐건 형태로 계속 영업을 해야지 그나마 다음 단계 진도가 나갈 거로 봅니다. 실제 잠재 고객을 만나거나 잠재 투자자를 만났을 때 영어가 어설픈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로 진도가 나가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 예외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급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이 당장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저 주변에 대안도 없으면 그거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일단 언어 문제가 큽니다. 실제로 입장 바꿔서 보면 한국에 우리보다 좀 저개발 국가에서 그 한국에 비즈니스를 하러 왔는데 한국어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 쪽에 그 부탁을 해서 뭘 비즈니스를 하겠다 그러면 만나는 주는데 그 다음 진도가 안 나갑니다,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영어를 모국어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단순히 멘토식으로 파트타임을 일하시는 분은 결국엔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전담해서 일할 수 있는 직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면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이 같이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지 그나마 진도가 나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단순한 건데 어드레스가 적은 건 딴 건 아니고, 처음에 스타트 진출하시는 회사들이 앞에는 한글 명함, 뒤에는 영어로 하시는데 그걸 주는 순간 그 우리 잠재 고객이나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여기 떠돌이구나, 그 실리콘밸리 없구나. 근데 이러면은 그 다음 또 진도가 안 나갑니다. 이유는 그 우리 앞에 오셨던 분들, 한국인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회사들이 처음에 열심히 하겠다고 1년, 2년 와서 열심히 하다가 아무 얘기 없이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좀 도움을 주고 싶어서 물건을 사줬던 고객들이 기술 지원이나 이런 거에 뭐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한 이유로 실제로 정착을 해서 비즈니스 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 이상 도움을 주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명함 하나하나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만들어서 가야 됩니다. 앞에 한글, 뒤에 영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이라 적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1년, 2년 만에 대박 나는 케이스가 물론 예외적으로 있겠지만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3년, 5년 그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시간 오래 걸린다는 얘기는 결국은 작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진출하기 전에 준비를 가능한 한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실리콘밸리 진출이 뭐 1, 2년 만에 되지 않는다는 걸 아시고 그 굉장히 전략적으로 움직이셔야지 그나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감사합니다.